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오늘도 두산중공업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신고가를 뚫으려는 이런 공방이 계속 될 것이다. 언지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재차 신고가를 갈아치우더니 18,100원까지 시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주가는 예측이 참 어려운 영역인 것 같은데요. 보유 중이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권으로 돌아오셨을 겁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영상에서는 신고가 이후에 주가 흐름에 대해서 의견 나누면서 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내년까지 지켜볼 심산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궁금하시거나 주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두중 끌고 왔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차트 설명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같이 참고 좀 해주시고요. 일단 구독자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7,700원 이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꾸준한 이제 하락세를 또 다 겪으셨고 1,100원까지 만원까지도 이렇게 내려갔던 두산중공업이었는데요. 6개월 만에 다시 주가는 우상향을 하더니 이렇게 오늘까지 신고가를 재차 탈환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18,100원까지 올라간 모습인데요.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권으로 돌아섰을 거고 현재 상황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 텐데 다음 주 주가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닐까가 되겠죠. 역시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매수를 해서 다음 주에 더 시세가 폭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이 18,100원이라는 부분이 단기적인 고점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물론 오늘 18,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걱정하실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몇 거래일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 구간을 지키려는 세력과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 팔자 하는 세력이 치열하게 좀 공방을 이어나갈 텐데 어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 고점 여기처럼 신고가를 막고 우수수 떨어지느냐 아니면 신고가를 뚫고 재차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느냐 이런 싸움에서 일단은 오늘 상승으로 해서 뚫으려는 이런 힘이 더 강했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고 원전 테마에 대한 이런 강력한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보다도 조금 더 진전된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재돌파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히 다음 주 흐름을 좀 예상을 해 본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저는 상승 흐름을 크던 작던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승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쉬어가는 조정 국면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요. 월요일, 화요일 좀 흐름을 보시고 수익 좀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분 좋은 일부 익절을 고려하시면서 떨어지면 더 담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이 종목을 멘탈적으로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뭐 뉴스도 있었는데 수출 자문회의도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원자력 관련해서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들 좀 중요한 부분만 좀 떼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한미 원전 동맹 후 첫 열린 수출 자문회의에서 공급망 연결 방안 논의, 이른바 원전 동맹이 구축된 후 처음으로 열린 원전 수출 자문위원회에서 원전 공급망 공동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다. 오늘 오전 뉴스인데요. 여기 위원회는 원자력 쭉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자문기구라고 나와 있고, 오늘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원래 정식 주제는 이전에 정해졌던 체코라든지 폴란드, 수주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이런 차원이었지만 한미 동맹이 구축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을 했다. 또한 이런 자문회의 때 원전 수출에 대한 고무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한미 양국이 원전 공급망을 공동 구성으로 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성을 할 건지, 자문회의가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집중 논의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은 원전 설계, 건설, 제작에, 그리고 미국은 유지 보수에 강점이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반영한 공동 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라고 좀 나왔죠. 비공개로 회의를 했지만 아직 요거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내용들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런 부분이 좀 발표가 된다면 월요일날 조금은 시세가 또 나와줄 수도 있겠죠. 미국과 협의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 같고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과 방안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또 주가적인 부분, 원전 테마가 상당히 강하고 또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초반을 기대해봐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언급을 한 차례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 수주 그리고 기자재에 대한 공급 소식을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한미회담으로 해서 나는 탈원전을 할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건설 중이었다가 중단된 원전이라도 건설이 재개가 된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탈원전을 철회하겠다. 그리고 SMR도 이제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증설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기사화가 돼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 10시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한미 해외 원전 공동 진출 국내 원전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라는 내용인데요. 향후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직면한 탄소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 회담이 나오면서 좋은 결과가 이끌어졌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면서 신규 원전을 중단하고 기존 원전에 점진적으로 줄이기도 한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035년까지 10개에서 11개에 대한 원전의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연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주목이 된다. 원전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에너지 정책의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되 현실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그동안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무작정 늘린 재생에너지 문제가
좀 많이 표면에 올라왔고, 섣불리 꺼내든 탈원전 정책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험을 했다. 이러면서 국내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호, 4호 문제는 새로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해외 시장 진출은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사실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에서는 워낙에 강하게 탈원전 정책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원전을 폐쇄한다, 계속 줄이겠다,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뭐 태양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고수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크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한미회담. 그러나 막상 시작이 되고 원전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도출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매수세가 살아나고 관심이 살아나고 테마가 다시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좀 변화의 바람이 나와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고요.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초에는 이런 기조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5월 말 정도 됐는데 6월달 얼마 남지 않았죠. K 텍소노미 원전이 이런 친환경 부분에 포함이 될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달 더 나가서 7월 달에는 EU 또 텍소노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결정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원전이 다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탄력을 받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유롭게 지켜보면서 또 수익 보시면 조금씩 청산을 해가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번 쉬어가는 타임으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더 부탁을 드리고요. 금일 또 공매도와 또 매매 동향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보시면은 제가 썸네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17일부터 26일까지 두산중공업 이제 공매도 살펴보면 여기가 될 것 같은데요. 두산중공업이 공매도 시장 전체에 1위라고 하는데 주가는 오히려 계속 상승을 하면서 9일 연속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는데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된 이때 한 8% 정도 떨어졌는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공매도 영향은 크게 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시간이 지나면 공매도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과 이런 부분들이 잊혀질 수 있다. 그래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때문에 저는 주가 하락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래도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이 공매에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소중한 투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분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매매 동향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오늘만 좀 보면은 쭉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도 200만 주 이상 매수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128만 주 나갔고요. 기관은 65만 주, 거의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이탈이 된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 외국인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이렇게 4일 연속으로 뭐 47만 주, 210만 주, 30만 주, 오늘까지 200만 주 이렇게 좀 들어왔는데요. 외국인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한 달치를 쭉 보아도 3일 이상은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요. 이날 뭐 이틀 연속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 뭐 14만 주, 4만 주 그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고 그 다음날 바로 40만 주 나가고 14만 주 나오고 3일 연속 70만 주 이렇게 쭉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흐름상 최근 상승 흐름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런 모습에서 사실 외인은 절대로 저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타쟁이들이나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끼면 분명 이만큼 들어온 만큼 나갈 수가 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가 이제 기관이 그런 나가는 물량들을 받아 먹으면서 수급 바뀐 현상을 좀 기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 흐름은 좀 이후에 하락세를 어느 정도 주고 그리고 좀 지지가 되어가는 이런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쭉 올라가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이 주가를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이 같이 동반해주면 더할 날이 없이 좋을 수 있겠죠. 외인들이 크게 나가는 이런 시점이 조정이 좀 크게 나오는 이런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주의하면서 또 순매도, 공매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저와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다음 주에 주가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좀 해보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다가올 일정들 기다려야 되는 이런 시나리오들,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아무 이런 생각 없이 기다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정들도 체크하시면 기다리시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언제라도 조정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잘 체크하셔서 다음 주 초반부터 좀 집중해서 이 종목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주가 흐름 한 하루 이틀 정도 또 주말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문회의 결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또 해외 수주가 빨리 나와야 하는 이유들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밑에 떨어지면 다시 모아가는 전략으로 저는 정권이 바뀔 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만약에 보유하실 생각이라면 제 영상 참고하시면서 같이 잘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시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